반갑습니다. 넥스트머니입니다. 제가 일전에 카페24 영상 촬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11월 28일쯤에 했었고요. 지금 영상을 보실 때 좀 아래쪽을 내려서 보시면 카페24 주가 전망이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제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주가가 오른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한 2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이 20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리노공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카페24의 주가를 지금 현재 볼 겁니다. 카페24의 주가입니다. 제가 방송을 촬영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이제 장대 양봉이 떴고요. 그리고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카페24는 몇 가지의 사유 그리고 근거를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가 대략적으로 34,000원 정도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41,150원까지 올랐습니다. 대략 7,000원 정도 올랐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나왔죠. 만약에 이때 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절반 매도는 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절반 매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평가 위험 구간이거든요. 왜 고평가 위험 구간인지 그것은 네이버 금융 쪽에 있는 PBR 밴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PBR 밴드 차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PER 차트는 안 볼 거고요. 이거는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BR 밴드 차트로 쓸 거고요. PBR 밴드 차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잠시만 좀 하고 설명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이 주황색 선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선 안에서 파란색인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선 안에서 주가가 흘러간다는 것을 표본이 잘 잡혔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주황색 선에 닿이게 된다고 하면요. 고평가 위험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 고평가 위험 구간을 터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그 말입니다. 전체 매도로 하라 말을 안 했고요. 좀 적어볼게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전체 매도가 아니고요. 절반 이상의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50에서 70% 정도는 매도를 하고 잔량은 남겨서 가져가라는 이야기죠.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평가 위험 구간이 맞아요. 근데 2026년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6년도로 본다고 하면요. 2026년도에 고평가 구간은 55,000원입니다. 그래서예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땡겨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시점은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쯤인 거죠.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잔량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절반 매도를 해라고 했잖아요. 미래 가치를 비교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절대 고평가 구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매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고평가 구간을 터치를 했죠. 그죠? 터치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빠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고평가 구간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 이상을 하면서 추후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면 70%를 조만간 매도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70%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슈팅. 이때 만약에 잔량이 있으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반 이상의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위험했다고 하면 전량 매도를 하라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26년도로 좀 보도록 할게요. 2026년도 때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엄청나게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량 매도를 가져가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30%로 가져가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이 20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 말을 신뢰를 해가지고 3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를 믿고 그 카페24에 대한 주식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이 30%에 대한 수익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에 할 종목 리노공업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에요. 급등주 세 종목을 말씀드린 날이 있는데 12월 12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 역시 15분이 보셨고요. 좋아요 3개가 달려있죠. 그러면 3분 정도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사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노공업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있는 세 종목이 각각 좀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12월 12일 날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리노공업 그리고 테크윙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리노공업의 주가 흐름을 지금 향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올랐는지 현황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노공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리노공업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노공업의 차트입니다. 12월 12일 제가 영상을 촬영한 날이 이날이고요.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날부터 진입을 하셨겠죠? 그러면 2024년 12월 13일에 시가가 17만 4천원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19만 4천원이죠. 5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5천원이 아니라 2만원 정도 올랐죠. 대략적으로 17만 4천원 정도에서 19만 4천원까지니까 2만원 정도 올랐고요. 수익률로 본다고 하면 4거래일 동안 대략적으로 한 11% 나오더라고요. 이때 저의 말을 듣고 사셨던 분들은 축하한다 말씀드리고요. 4일 동안 수익률 11%면 괜찮죠? 그분들을 위해서 추후 전망 흐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거래량이 12월 17일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막대하게 터졌어요. 그리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전형적인 역회된 숄더 맞죠? 볼게요. 지금 W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많았고요. 이날요. 그리고 이날도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역회된 숄더를 뚫고 올라가는 지점 직전에 그때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고 있는 중이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가는데 거래량이 동반된 역회된 숄더는 슈팅이 크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덕분에 뭐 이평선 뚫은 것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리노공업은 추후 주가 상승이 더욱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홀딩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은 뚫을 수도 있고요. 뚫었지만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 사유는 뭐냐면 여기서 막대한 거래량으로 추가 슈팅을 가지고 올 근거를 마련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기간의 매집이 컸어요. 왜냐하면 금융투자, 연기금은 웬만하면 제외시키는 게 좋아요. 이번에 그 전체 증시 방어한다고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연기금은 웬만하면 제외시키고요.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흐름을 봐야 돼요. 사모펀드도 들어왔죠. 보험도 들어왔고요. 투신도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브레인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왔다. 이 부분이 저는 크게 봤어요. 기간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크게 매집을 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은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는데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의 이탈이 적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하면요. 12월 10일부터 외국인의 진입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도 있죠. 그리고 12월 12일부터 본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었을 때 추후 리노공업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부분이 보이죠. 그 외에도 리노공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유
달리 이야기를 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주가하고 리노공업의 주당 영업 현금 흐름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FCF도 볼 거고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그 전에 주가와 이러한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관계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줄어들어요. 그죠? 영업 현금 흐름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올라가니까 검정색인 주가 역시 올라가요.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줄어드니까 주가도 따라서 줄어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이 부분도 역시 아니네요. 이거는 쓸 수 없고요. 이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당 영업 현금 흐름 OCFPS를 주가가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고 일치를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OCFPS가 뭐냐면요.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 주당 얼마 나오냐를 나타낸 거거든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잠시만 좀 적을게요. 좀 적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 영업활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생긴 수익이죠.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랑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오더라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어요. 한 100억 올렸어요. 100억으로 올렸고 이게 그대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보통 받을 어음이랑 매출 채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올린 다음에 이 100억만큼 매출 채권이 100억이 생겼다고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상 이게 100억이 안 돼요. 0원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는 게 재무제표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랑 회계상 여러분들한테 영업이익을 알려주는 거는 오케이 하는데 그럼 우리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현금 흐름도 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안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올라가면 리노공업의 주가는 올라간다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 검정색인 주가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리노공업의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추정이 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쉽게 보는 곳 바로 내부 금융입니다. 내부 금융에서 종목 분석 들어가면 조금만 더 내리면 여기 왼쪽 보일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쪽쯤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111억, 이번 연도는 1111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추후 1357억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죠. 한마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언제나처럼 좋지만 2026년도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 1357억은 과거에 이 1306억 보이죠. 이때가 여기가 2023년도거든요. 2022, 2021년도 리노공업의 주가가 가장 강했던 2021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넘게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로 현재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좋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로 좋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까지 잘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잘 들어올 거라는 거죠. 다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본다고 하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서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재 쪽으로도 접근을 하면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이쪽만 좀 보도록 할게요. 차량용 반도체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테슬라랑 연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 쪽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AI 칩을 판매를 하려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연구소도 지금 만들고 설립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차량용 반도체가 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리노공업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도 지금 미국 증시가 핫합니다. 양자 컴퓨터랑 함께 AI 소프트웨어 쪽이 제일 핫하거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반도체 공정이 바로 반도체 후공정 쪽입니다. 그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거의 대장주의 위치에 있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노공업이고요. 한마디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소재거리도 좋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내용들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이 추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분명히 상승하기 직전이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는 분명히 이쯤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때부터 설명한 사람이니까 더 신뢰가 가겠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때 좀 알려드리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랑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창구는 여기 있는 유튜브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촬영을 많이 해봤자 2개밖에 못하고요. 채널이 이 채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채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채널에서 촬영을 하려면 늦으면 일주일 뒤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좀 받아 가시고요.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는 리노공업이 현재 어떤 상태다. 그리고 지금 눌림목이니까 홀딩하고 다시 한번 가져가시라.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10-2693-7757 번호는 이쪽이고요. 리노공업이라는 문자 하나 주시면 텔레그램방 입장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절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하면 모릅니다. 문자를 보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조 부탁드리고요. 리노공업에 대해서 추후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